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38살 김지영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영. 1985년에 태어난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딸, 조카 또는 젊은 시절의 여러분 자신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가득한 드라마틱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김지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85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산모인 오미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째도 딸, 이제 둘째도 딸. 남편 김태수 씨의 실망한 얼굴이 눈에 선했지만 미숙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오빠한테 밀리지 않겠네. 그렇게 김지영은 태어났습니다. 언니 김지선보다 3살 늦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동생보다는 2살 먼저. 네, 2년 뒤 미숙 씨는 3번째 아이를 낳았고 그때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환한 얼굴로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이제야 아들을 봤네. 우리 집안대가 끊길 뻔했어. 지영이는 그 말을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7살 때였죠. 엄마, 나는 왜 아들이 아니야? 지영이는 딸이라서 더 예쁜 거야.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명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위로였습니다. 지영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산수와 국어를 좋아했죠. 선생님은 늘 칭찬했습니다. 김지영은 머리도 좋고 성실하네요. 중학교 가서도 계속 이렇게만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영아, 동생 학원 데려다 줘라. 지영아, 설거지 좀 해. 지영아, 동생 숙제 봐줘. 언니 지선이와 지영이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반면 남동생 지수는 공부만 하면 됐죠. 아들은 공부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안 돼요? 하하, 우리 지영이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여자는 결혼하면 애 낳고 키우느라 바쁘잖아. 그 말의 의미를 지영이는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지영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에게 뒤를 밟혔습니다. 무서워서 뛰었고 다행히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엄마, 무서워. 아저씨가 계속 따라왔어. 뭘 했어? 치마 좀 길게 입으라고 했잖아. 여자애가 조심해야지. 지영이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이 조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집 근처 여자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남녀공학을 보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여중이 안전하고 좋아. 공부도 더 잘하게 돼 있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던 지영이는 과학고등학교 설명회 자료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과학자가 되고 싶어.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그 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싸. 그리고 지수도 나중에 특목고 보내야 하잖아. 나는요? 너는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여자애가 너무 공부만 하면 시집도 못 가.
시집. 그 단어가 지영이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12살 소녀에게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다니. 결국 지영이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담임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김지영, 너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 뭐 하고 싶어? 저는 건축학과요. 건물 설계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건축? 여학생이 건축을 하면 현장 다니기 힘든데. 교대나 간호대는 어때? 여자한테 딱 좋은 직업이야. 또다시 여자한테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2004년 20살에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건축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뿌듯했죠. 새내기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친구 있는 애?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있는 애들은 선배들한테 소개 잘해야 해. 너희 남친이 어느 과인지, 어느 동아리인지 알겠지? 여학생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했죠. 하지만 군데군데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였습니다. 지영아, 너 발표 자료 예쁘게 꾸며줘. 여자가 디자인 잘하잖아. 난혁이 형은 발표 맡아. 남자가 발표하면 교수님이 점수 더 잘 주셔. 지영이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지영이는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정대현이었죠. 대현 씨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3년을 만났고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2008년 23살의 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해는 금융위기가 터진 해였습니다.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고 경쟁은 치열했죠. 수십 군데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느 중견기업 면접에서였습니다. 김지영 씨, 곧 결혼 계획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있고요? 네,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에 6개월 이상 투자하는데 그 기간 안에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곤란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지영이는 그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는 게 감점 요인이었던 걸까요? 6개월 뒤 지영이는 겨우 한 홍보대행사에 입사했습니다. 직원 15명의 작은 회사였지만 일은 배울 게 많았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 지영이는 점점 일에 자신감이 붙었죠. 하지만 회식 자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지영 씨, 이리 와서 사장님 옆에 앉아. 젊은 여자 직원이 옆에 있어야 술이 넘어가지. 지영 씨, 고기 좀 구워줘. 여자가 구워야 맛있어. 남자 선배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지영이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 27살의 지영이는 대현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신부 쪽에서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지영이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요즘은 예단을 안 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해야죠. 우리 아들이 장남인데. 예단, 혼수, 예물, 예식장, 신혼집. 모든 것에 관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양보해야지. 시집 가는 건데.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영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대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랑합니다. 평생 잘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신혼초는 행복했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 너희도 이제 30인데 늦으면 안 돼. 아직은 둘이 더 있고 싶어요. 일도 자리 잡았고, 일은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아기가 먼저야. 2014년 29살의 지영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상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어떡하죠? 출산휴가 전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신한 직원한테 중요한 클라이언트 맡기기가 좀 그렇거든요. 갑자기 컨디션 안 좋아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이는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단순한 문서 작업만 맡았죠. 출산 휴가는 3개월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쓸 수 있었지만 회사 분위기상 그게 한계였습니다. 너무 오래 쉬면 복귀하기 힘들어. 회사도 기다려주기 어렵고 2015년 봄 지영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죠. 딸이네. 괜찮아.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깨서 우는 아기, 분유와 기저귀, 목욕과 트림.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죠. 대현 씨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아. 괜찮아. 내가 할게. 지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지영이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죠. 지영아, 내가 봐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 그래도 이제 아기 있으니까 야근은 하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회사는 달랐습니다. 김지영 씨, 이제 워킹맘이니까 시간이 자유롭지 않죠? 그럼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배려해주는 거예요. 아기 엄마한테 무리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는 점점 보조 업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승진은 당연히 남자 동기들이 먼저 했죠. 김지영 씨는 아기도 있고 승진하면 책임감도 커지니까. 나중에 생각해봐요. 2016년 지영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일도 못 시켜주면서 월급은 왜 받나 싶더라고. 대현 씨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다른 회사 알아볼까? 아니, 당분간은 아기 키우는 데 집중할래. 너무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지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전업주부가 된 지영이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7시 대현 씨 출근 준비. 아침 식사 도시락 8시, 아기 재우기 9시, 설거지, 빨래, 청소 10시, 아기 수유, 기저귀. 11시 장보기. 12시 점심 준비 오후 1시, 아기 재우기 2시, 잠깐 쉬기 아니, 밀린 집안일. 3시 아기 깨움, 수유 4시, 산책 5시, 저녁 준비 6시, 대현 씨 퇴근하지만 보통 야근. 8시 아기 목욕, 재우기 9시, 설거지 10시, 빨래 개기 11시, 겨우 잠. 그리고 새벽 2시, 4시, 6시 아기 울음에 깨어나기. 2020년 지영이는 35이 되었습니다. 딸은 5살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죠. 지영아,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가니까 시간 좀 나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대연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응, 그래도 될까? 물론이지. 너도 사회생활 해야 답답하지 않잖아. 지영이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왔습니다. 멋진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영이는 커피를 만들며 그 여성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 아니 어쩌면 조금 어릴 수도. 나도 저랬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제대로 된 일 다시 해보면 안 될까? 정규직으로. 지영아, 그건 애가 아직 어린데. 초등학교는 들어가야지. 그럼 그때는 할 수 있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아직 시간 있잖아. 하지만 지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2022년 가을 37의 지영이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03학번 모임이었죠. 야, 김지영. 오랜만이다. 지영아, 그동안 잘 지냈어? 친구들은 반가워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너 뭐해? 나 그냥 육아하고 있어. 파트타임 일 좀 하고. 아, 그렇구나. 애가 몇 살이야? 7살. 그럼 이제 좀 자기 시간 생기겠네. 부럽다. 나는 맨날 야근에 치여 사는데. 부럽다는 말에 지영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자 동기들은 대부분 과장, 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동기들 중 절반은 지영이처럼 육아휴직 중이거나 퇴사한 상태였죠. 계속 일하는 여자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계속 다녀? 친정엄마가 애 봐주셔서 가능한 거지. 그것도 미안해서 눈치 보이는데.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지영. 1985년. 여자, 아내, 엄마, 며느리, 딸. 하지만 나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며칠 후 지영이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뭐라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어머니는 한참을 지영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그랬어. 응?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그런데 할머니가 대학 보내주지 않으셨어. 딸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지영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23세 아빠 만나서 결혼했어. 그리고 너희를 낳았지. 엄마 인생은 그게 다야. 엄마. 근데 말이야, 지영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희를 키운 거. 물론 힘들었지. 내 꿈을 포기한 것도 아쉽고. 근데 너희가 잘 자라는 걸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의미인 것 같더라. 지영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 나는 내 인생도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그래, 지영아. 너는 엄마와 다른 시대를 사니까.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가 응원할게.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2023년 봄 지영이는 다시 이력서를 썼습니다. 8년 만에 재취업 도전이었죠. 면접장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8년의 공백이 있네요. 이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육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간 관리, 멀티태스킹, 위기 대응 능력, 인내심, 책임감.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쓰는 법을 배웠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마케팅 회사였지만 8년 만에 다시 찾은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지영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지영, 화이팅! 38살의 김지영.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김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김지영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엄청난 행운도 없었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을 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딸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역할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김지영처럼, 오미숙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처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